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화의 쏙 점입니다. 잡계전에서 풍산 점계에서 여자가 시집갈 때에는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신부를 맞이하여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뇌택 귀매께에서는 여자가 시집가는 것을 처녀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풍산 점계에서 결혼가는 예절에 따른 절차가 있어서 중매 결혼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뇌택 귀매에서 결혼가는 예절 절차보다는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사랑의 즐거움으로 이루어지는 연애 결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풍산 점계는 산에 뿌리 내린 나무로 말합니다. 민둥산에 멋진 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그 산은 아름다워집니다. 이처럼 산에 심어진 나무에는 멋진 풍경과 많은 생물의 풍요로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택 귀매께는 아름다운 꽃을 화병에 담아놓은 모습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화병에 담아놓은 꽃은 아름답기는 하지만 뿌리를 내릴 수 없으니 꽃의 수명이 짧고 씨앗을 맺을 수 없는 것이니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시집가는 점으로 풍산 점계와 뇌택 귀매는 서로 매우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은 나아가는 것이니 나아가면 반드시 돌아오는 바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귀매로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54번 뇌택 귀매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4번 뇌택 귀매께의 괴상은 외께는 장남인 진께와 내께는 소녀인 택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진께의 나이 많은 남자와 택께의 어린 여자가 철없이 즐거움으로 합치는 것이니 괴 이름이 뇌택 귀매께입니다. 외께의 진께는 우레인데 우레는 본래 땅속에 있을 때 그 에너지가 넘칩니다. 하지만 이미 땅속에서 나와서 에너지가 소진된 진께를 말합니다. 이것은 무능력해서 실속 없는 남자를 의미합니다. 내께의 택께는 본래 외께에 있어야 단단한 땅 위에 물을 가득 담은 연못이 됩니다. 그런데 땅 속의 물을 연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이 동생 매자의 글씨처럼 사리에 밟지 못한 여자를 뜻합니다. 53번 풍산 점께는 육례의 예를 지키면서 한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며느리의 위치를 가지고 시집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54번 뇌택 귀매께는 우매한 여자가 실속 없는 남자를 즐거움으로 쫓으면서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풍산 점께는 따지고 따져서 하는 중매 결혼입니다. 뇌택 귀매는 마음만 통하고 사랑에 뜨거우면 이루어지는 연애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풍산 점께는 정식 결혼으로 맞아들인 처라면 뇌택 귀매께는 첩처럼 부적절한 관계에서 파생된 결혼입니다. 이제 결혼은 선택의 문제로 의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에 많은 위기를 느낍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결혼이든 남녀의 결합이 이루어져야 자식이 태어나고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희씨의 뇌택 귀매 괴상을 보고 문왕께서 귀매는 정하면 흉하니 무유리하니라. 귀매는 가면 흉하니 이로울 바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귀매 정흉은 남녀의 결합은 결혼이 예를 갖추는 것이 바른 것인데 귀매는 여자의 즐거움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것이니 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유리라 이롭지 않은 것입니다. 문왕의 뇌택 귀매 단사를 보고 공자께서 단왈 귀매는 천지지대의야이니 천지 불교의 만물이 불흥하나니 귀매는 인지 종시야이라 열 이동하야 소귀매야이니 정흉은
위 부당야이요 무유리는 유순강야 일세라. 단에 가로되 귀매는 천지의 큰 의리니 천지가 사귀지 않으면 만물이 흥하지 아니하나니 귀매는 사람의 마침과 시작이라. 기뻐함으로써 움직여서 시집가는 바가 네 동생이니 정흉은 위가 마땅하지 않음이요 무유리는 유가 강을 탐이라 하셨습니다. 공자께서 귀매를 천지지대의하라 하셨습니다. 풍산점께에서 여자가 시집가는데 사람이 만든 예절이나 절차라는 형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귀매께에서는 여자가 시집가는 것에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의미인 남녀의 결합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음양이 사귀어야 만물의 변화가 일어나고 암수가 짝짓기를 함으로써 무수한 생명체가 출현합니다. 그러므로 귀매께에서는 짝을 이루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여자가 시집을 간다는 것은 자식을 낳고 기르는데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늘과 땅의 큰 마땅함이라 한 것입니다. 천지 불교의 만물이 불흥하나니는 천은 하늘은 양이고 지는 땅이고 음이니 불교는 음양이 서로 사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과 땅 사이의 만물은 흥기되지 못합니다. 즉 암수가 짝을 지어야 동식물이 태어나고 남녀가 사귀어야 자식이 번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귀매는 인지종시하라에서 인 사람은 시집가는 여자를 중심으로 말합니다. 종은 처녀의 삶을 끈다는 것입니다. 시는 시집가서 새로운 자신의 삶을 시작하고 꾸려가는 것을 뜻합니다. 열이동은 괴의 덕을 말하는데 내께의 택께는 기쁨을, 외께인 진께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소귀매는 어린 여동생이 시집을 가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즐거움으로 진께를 향해 움직이니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정흉위 부당야는 효의 위치를 말하는데 구이효는 양효로 음자리에 있고 육사묘는 음효로 양자리에, 구사효는 양효가 음자리에, 육오효는 음효로 양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효의 위치가 마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시집가는 여자가 자신의 마땅한 위치도 얻지 못하고 즐거움만 가지고 시집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라고 하지 않고 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이처럼 흉한 것입니다. 무유리 유승강야는 내께인 택께를 보면 두 양효 위에 음효가 있고 외께인 진께를 보아도 하나의 양효 위에 음효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음효가 양효 위에 올라탔으니 이로울 바가 없는 것입니다. 복희시의 내택귀매께 괴상을 보고 공자께서 상왈 택상유래의 귀매이니 군제이하야 영종하야 집회하나니라. 상에 가로되 못 위에 우레가 있는 것이 귀매이니 군자가 이로써 길이 맞춰서 떨어짐을 아느니라. 귀매께에서 주인공은 즐거움에 시집가는 여자이니 택상유래 귀매라. 택계를 앞에 세웠습니다. 아래의 택계 연못이 즐거움만 가지고 외계인 진계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레는 이미 땅속에서 나와서 에너지가 소진된 진계를 말합니다. 에너지를 소진한 남자이니 실속 없는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래도록 부부가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모습을 보고 영은 부부가 자식을 생산함으로써 대를 이어가는 것이고 종은 부부가 오래도록 해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귀매로서 여자가 시집간다는 것은 영종할 수 없는 폐단을 알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송하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분리는